일론 머스크가 백악관 첫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정부 효율부 도치 수장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 주가는 폭락을 해서 테슬라 투자자들은 정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국무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The overall goal here with the Doge team is to help address the enormous deficit. We simply cannot sustain as a country $2 trillion deficits.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정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회의를 주도하면서 처음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꺼내놓았는데요.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어디에 등장을 하기만 해도 기사가 되는 만큼 많은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국무회의 자리에서도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무회의에 왜 일론 머스크가 참석을 했느냐, 정말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 무엇이냐 등등 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죠. 지금 일론 머스크의 가장 큰 역할은요, 미국 국가 부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정부 효율부 도찌를 이끌면서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해내고 있죠. 장기적으로 미국의 발전을 위한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단기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주주로서는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지금 정부 효율부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는 폭락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주주로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론 머스크가 일을 참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했고요. 일론 머스크의 발언 시간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주식과 비트코인 등의 자산 시장이 한마디로 이 패닉셀이 난무한 폭락장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응원하던 지지자들조차 이런 부분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국무회의장에 이 기술 지원, tech support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왔고요. 이 머리에는 마가 모자를 쓰고 나타났습니다. 2025년 2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의 첫 국무회의 자리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리였고 상징적인 자리였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정부 효율성 부서 도치에 관한 발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도치는 어떤 조직이냐, 정식 조직이냐, 공무원이냐 아니냐 뭐 이런 등등해서 많은 비판을 했었죠.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도치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도찌를 행정부의 지원 기능 부서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고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 도찌를 통해서 올해 약 7조 달러 예산에서 1조 달러를 삭감해서 이 재정 균형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죠.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에서 일론 머스크가 참석을 했을 때는 이 당시에 2조 달러를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정부 효율성 부서 도찌의 수장이 돼서는 2조 달러가 아니라 이제 1조 달러를 줄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비용을 줄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금액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방 직원들한테 보낸 이메일이 논란이 되었었죠. 연방 직원들은 공무원인데요. 이 일론 머스크가 주말에 연방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서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살아있고 또 두 개의 기능이 뉴런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메일에 응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었는데요. 여기에는 좀 배경이 있죠. 그러니까 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뭐 200살 또는 300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 정부의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으로 이제 나타나 있으니까 정리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를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역할을 했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방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런 배경에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주말에 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해고를 하려고 지금 목적을 가지고 있다. 비용만을 줄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반감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성과 평가가 아니라 그냥 현황 점검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논란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했고요. 이 세 번째는 정부 축소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정부를 축소하지 않으면은 미국은 파산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정부 축소의 필요성을 아주 이제 강조를 했고요. 이것은 트럼프가 동의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USAID의 그 예산을 삭감을 했죠. 거의 조직을 이제 해체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에볼라 예방 조치가 필요했는데 이것을 중단함으로써 실수를 하게 됐고 즉시 복구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축소 그러면서도 효율성은 증가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반영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말한 이 국무회의에서의 이런 발언들은 핵심이 예산 절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정부 효율성을 늘린다는 것, 정부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제 비용을 줄인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통이 수반될 거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삭감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들 외에 국방부 예산의 8% 삭감을 또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방부의 일들을 많이 맡고 있는 팔란티어의 주가가 폭락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특히 이 DEI라고 하는 거,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과 관련된 계약을 취소해서 10억 달러 이상을 절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방 인력을 계속해서 이제 감축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계획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실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신속하게 수정할 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예산을 많이 절감하게 되면 과연 미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투자자로서는 살펴야 하는데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이 부정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조차 이제 인정을 한 것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긴축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제 침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고용 감소인데, 고용 감소도 마찬가지죠. 이 고용을 감소하다 보니까 이 소득이 줄어들면 지출도 줄어들게 되겠죠.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총합이죠. 이 총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GDP가 되는데 이 GDP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이런 삭감 정책들이 국내 총생산 GDP를 약 61억 달러 감소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소득 측면에서는 46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소득이 줄어드니까 결국에는 소비도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GDP가 감소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도 타격을 줄 수가 있겠죠. 연방 직원들이 지역 사회에서 소비를 하는데 이제 소득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소비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좀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물론 장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정부가 지금 떠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단계로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인데,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2월 26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이후에 백악관에서 첫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맞은편에는 JD 벤스 부통령이 있었고요. 양편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있었습니다. 국무회의 강요 중에 첫 공개 발언 순서는 정부혈부 도치 수장을 맡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첫 공개 발언을 했다 하는 것이고요. 트럼프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 추방에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방안 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정부 예산 낭비와 부패 문제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달라고 이제 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세워서 발언 순서를 줬고요. 일론 머스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많은 시스템이 극도로 노후화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지도 않고 또 많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이고 또 일을 하고 있는 이유고, 많은 비판을 받고 심지어 살해 협박까지 받고 있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파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내각을 구성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뛰어난 인재들로 구성된 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로 구성된 정부 조직이 과거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다. 일론 머스크 자신은 이 내각이 나라를 위해서 최상의 팀이라고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또 치켜 세우기도 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서 첫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다 하는 것은 이 장면에서 충분히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이런 역할을 해 나가는데 이 서포트가 될 거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경기 침체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요. 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정부가 굉장히 이 작은 정부가 되면서 효율성 있는 부서가 돼서 이 국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또 규모를 좀 줄여 나감으로써 국가 부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요. 이전에 그 테슬라 경영에 좀 더 집중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 주주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불만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 주주들에게 좀 안심을 시키면서 이 테슬라가 잘 하고 있다,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가 부양을 위해서 좀 힘써주는 CEO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How did you figure you were going to start a car company and be successful at it? Well, I didn't really think Tesla would be successful. I thought we would most likely fail. But I thought that we at least could address the false perception that people had that an electric car had to be ugly and slow and boring like a golf cart. But you say you didn't expect the company to be successful, then why try? If something's important enough, you should try, even if the probable outcome is failure.